그래서 저도 요즘에 하다못해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 하나를 고르더라도 저당식품, 많죠. 제로슈가 이런 예, 것들을 예. 좀 찾아서 음식을 좀 고르는 것 같기도 해요. 잠깐 여기서 과연 저당식품이 안전할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의도가 그러면 그럼요. 안전하지 저당을 않- 찾는데 저당 식품은 안전할 거라는 질문을. 그러면 안전하지 않아서 그러신 건가? 그렇죠. 제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고 실제로 60일의 당분 섭취 실험을 한 사나이가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렇게 왼쪽의 사진 같은 경우는 저당 음식을 먹기 전이고 후에는 저렇게 늘어났다라는 건데요. 실험 전에 비해서 실험 후에 복부와 옆구리 등까지 살이 많이 쪘습니다. 60일 만에 다 붙었네. 체중이 8.5kg 늘었고 내부 지방이 2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지방간 진단을 받았고요. 무기력과 그리고 우울증, 집중력 저하 현상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남자를 소개하면은 이 남자는 호주의 영화 감독이자 배우인 데이먼 가뮤입니다. 그는 2014년 재밌는 실험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발표하는데요. and a constant confusion over its effects on our health. The only real way to get some answers is for me to start eating sugar again and see what it does to my body. 그는 60일 동안 몸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정크 푸드가 아닌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는 예를 들면 요거트, 스포츠 음료, 저지방 간식, 건강 시리얼 등을 통해서 이 설탕을 먹은 거죠. 어쨌든. 근데 그 양이 일일 평균 설탕 섭취량인 하루 약 40티스푼, 160g 정도의 설탕을 먹은 셈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콜라나 사탕 같은 아주 드러내놓은 그런 단 음식은 일부러 피하고 오직 건강해 보이는 음식만 먹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와 같이 체중도 늘었고 특히나 내장 지방은 물론 지방간까지 생겼다는 판정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저지방, 비건, 또 천연 유기농이란 이름 뒤에 숨어 있는 이런 설탕 폭탄 식품이 있고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런 다큐멘터리까지 제작하고 그 안에 자기의 몸을 던져가지고 60일 동안 실험을 해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건강식품의 배신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저희 어릴 때는 그런 게 아예 없었잖아요. 그냥 사는 거였는데 요즘은 무설탕이다, 제로슈가 이런 거. 저는 그래도 애들을 사줄 때는 그래도 원래 거보다는 그게 좀 낫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그런 걸 사줬었는데 너무 놀랍네요. 이런 식후에 표기된 여러 문구들을 보고 당연히 당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서 별다른 걱정 없이 이제 선택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당분을 과다 섭취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무설탕은 설탕만 안 들어있다는 뜻이고 무설탕이라고 적혀 있는 식품들의 성분표를 이렇게 자세히 꼼꼼하게 이렇게 보시면은 설탕은 들어있지 않지만 올리고당이 들어있을 수가 있는 거고 또 첨가당의 일종인 아까 말씀드린 액상과당이나 또 대체 감미료인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이런 이제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이제 주의해야 되는데 참 식문화 바꾸기가 참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무설탕이 이제 그런 뜻이라고 하니까 솔직히 좀 배신감도 좀 맞아요. 느껴지기는 한데 자 그러면 무가당이라고 하면 진짜 그렇죠. 당분은 무가 그러니까 이거를 한자어를 풀어야 되는데 무가당이라는 거는 이제 가당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가당이라는 게 결국 첨가한 당을 뜻하는 건데 네. 결국은 원재료만 과일에 포함된 천연당을 함유하고 있다는 건데 사실 천연당도 결국엔 당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가당 제품은 농축 과즙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연당일지라도 당분 함량이 농축이 됐기 때문에 더 많은 당을 함유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과일에도 그 당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농축을 시켰다고 보면 더 엄청나게 많다라는 문제가 될 수 거지. 있는 것이죠. 그렇구나. 그래도 그 와중에라도 우리가 이렇게 제로 칼로리, 0칼로리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래도 그런 건 좀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이 제로 칼로리 같은 경우는 이제 풀어보게 되면 인공 감미료를 썼다는 건데 되게 인공 감미료 같은 경우 뭘 강조하냐면 칼로리가 없다, 살찔 염려가 없다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 인공 감미료도 결국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아스파탐입니다. 그래서 아스파탐 같은 경우는 설탕의 200배가 넘는 단맛이지만 칼로리만 없습니다. 단맛은 여전히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문제는 인공 감미료가 체내에 들어오면은 뇌가 이제 단맛을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칼로리가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칼로리가 너무 없으니까 결국 인체의 몸에서는 칼로리가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식욕이 증가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니까 다른 또 음식을 찾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거죠. 야, 아니 그럼 진짜 가공식품 고를 때 뭐 무설탕, 무가당, 액상, 과당이 얼마나 들었는지 진짜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너무 어렵다. 제로 칼로리라고 해서 사실 무조건 이건 칼로리가 없으니까 그래갖고 더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네.